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코스피와 수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는 걸 살펴봤었고,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현 시점에 바닥권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투자자들이 기다린 것은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발표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 결과와 시장 수급을 비교해 봤을 때 그동안 우리 시장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이제는 반등할 만한 그런 시점이 됐는데 반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될 것인가,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바닥, 이 정도면 바닥이다, 상승할 때 좀 됐다 라는 그런 심정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순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2.3%가 올랐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상승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하락을 했단 말은 이 부분은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파생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종목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코스닥에서도 4.09% 올랐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만큼 매수했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8개 종목이 있고 이만큼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말은 코스닥 역시 거의 전 종목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세력들의 속마음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시장에서 이번에 물가지수 발표가 8.1%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보다 좀 더 높았죠. 그러면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 보면은 지난 잭슨홀 미팅 때부터 그 이후로 연준의 총재들이 연일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있었죠. 물가가 좀 떨어진다는 기미가 보이면 이 연준에서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고용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이 고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실업률은 3.5%로 해서 엄청나게 미국 경제가 좋다고 분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게다가 또 며칠 전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 역시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생산자 물가가 높다는 것은 다시 소비자 물가로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고용도 지금 괜찮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높다 그러면 여전히 물가가 높다는 거고,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총재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강한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강한 긴축에 대한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지표를 봤을 때, 이거는 코스피 지표 바로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코스피 지표가 이만큼, 지금 지수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지수이고 실제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이만큼, 예전에 1750포인트 수준만큼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과매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그만큼 밀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를 때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거의 2조 가까운 돈을 이렇게 계속 사모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좀 너무 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렇게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지금 싸다고 바닥권이라고 분석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만큼이나 지금 계속 검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표를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통 세력들이 이 시장을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치보다 훨씬 더 지금 물가가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됐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시장 폭락을 했었어야 됩니다.
강한 긴축이 계속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 총재들이 뭐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었고, 미국의 노동시장 괜찮고, 생산자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건 이번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이 소비자 물가를 높게 만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또 소비자 물가도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강한 긴축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폭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아무도 주목을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 상식적인 그런 측면이고, 시장은 무엇을 주목을 했냐면은 이걸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는 정점을 찍었고, 이번에 시장 예측치보다는 다소 높게 나왔지만 지난번보다는 낮게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물가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어떤 긍정의 요인이 있다 그러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떨어지는 게 지겨운 거예요. 이제 이때쯤이면 올라갈 때쯤 됐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찾아서라도 시장을 상승시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자 물가가 뭐 이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8.2% 이번에 놓은 것보다 더 낮게 놓은다는 일단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에 혹시 8.2% 이상 8.3%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미래의 일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긍정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어떻게 긍정적인 요인만 있다 그러면은 계속 들어 올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투자 심리가 오늘부로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럼 다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게 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이걸 좀 더 악화시켰던 요인이 초반에는 이 공급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통에 대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회복되니까 이 공급망에서 불안이 생기게 되다 보니, 또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많은 사람을 잘라서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이래 됐는데, 이거는 뭐 어느새 지금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일어났던 그 전쟁이 지금 현재 높은 물가를 어떻게 만들었던 데 직접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돈이 많이 풀린 거고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지금 곡물 가격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강달러 현상으로 자꾸 금리를 갖다 올리다 보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 수입 물가 각 국가마다 높아져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이제 지겹다, 이 말이에요. 하락에 지겨우니까 올리고 싶은데, 그럼 그 올리는 그 근본 또 요인이 이 돈 문제는 지금 이미 긴축으로 지금 상당히 해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전쟁으로 귀결이 되겠죠. 근데 지금 푸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게 자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계속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란 무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들까지 끌어당겨서 이 전쟁에 갖다가 밀어넣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전쟁하면서 지금 물자들이 다 털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다 공급을 한 상태라서 정말로 지금 쓸 무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푸틴이 전쟁이 끝날 무슨 명분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바이든이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푸틴은 이성적인 사람이다 뭐 이야기하고, 또 다음 달 11월 달에 G20을 뭐 그때 모일 때 러시아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이어진 것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 주니까 저런 현상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더 멀리 보면 여담입니다만은, 만약에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미국이 이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러시아까지 다시 가세를 하게 되면 미국은 동시에 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마침 일어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러시아의 어떤 군사 무기, 병력 이런 걸 갖다가 소진을 시켜서 아예 빼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중국만 상대하면 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어떤 전쟁 물자를 무기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갖다가 좀 힘을 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뭐 전략은 차지하고 있어라도 어쨌든 지금 푸틴에게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우크라이나가 명분을 만들겠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명분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토가 명분을 만들겠어요. 어디까지나 뭐 뒷배경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푸틴이 어떤 공경에 처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자존심만 남은 거예요.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막 탈출하고 지금 쓸 무기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핵을 쓰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들이 막 걱정이 되고 또 정말로 핵을 쓰게 되면 그 지역은 오염이 돼서 농산물 생산도 안 되는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자꾸 이제 푸틴이 어떤 비난거스도 몰리니까 그걸 갖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출구를 열어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제 투자 심리 오늘로 파악이 됐죠. 투자자들은 이만한 많이 떨어졌다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폭락이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안 쳐다보고 딱 저거가 보고 싶은 거 지금 고점은 뭐 통과했다. 뭐 다음에 사실 생산자 물가로 봐서는 정말로 고점이 통과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가 딱 보고서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고점 통과했다고 하나만 딱 보고 있거든. 그 말은 이제 지쳤다 이 말이에요. 올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어떤 긍정적인 재료를 보겠죠. 그거는 이 전쟁 종식에 대한 가능성. 미국이 지금 이 푸틴의 어떤 벼랑 끝에 몰린 푸틴을 갖다가 바이든이 구해주면서 전쟁이 끝난다. 일단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 에너지 또 그리고 곡물에 대한 어떤 물가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금리 역시 이렇게 강력하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가가 저절로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금리 인상도 중단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건 해결의 시발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거기에 주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을 보고서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보면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권으로 분석된 업종이 이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죠.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이렇게 12종목이 있는데 뭐 플래닝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분석이 되죠.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은 한 종목, 코오롱 생명과학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한 주를 갖다가 이렇게 마감하게 됐어요. 오늘 사실은 뭐 시장이 폭락해서 정말 우울하게 보낼 뻔했는데 정말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쭉 종합을 해보고 시장 수급 또 외국인들이 그동안 물량을 모아왔던 거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근접한 종목들이 많이 분석이 되고 또 실제 이 주식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시장 움직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락이 뭐 좀 과도하다, 하락에 지쳤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세력의 심리가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든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희망적으로 바라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